집안에 있는 가정용 로봇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 로봇 이렇게 저희 어떻게 호텔이나 기업체에서 쓰는 로봇, 음식점을 쓰는 로봇들 이런 부분 자율주행 차량이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거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특정한 어떤 집안이다, 어떤 회사다, 어떤 공간이다 거리를 측정하고 그 방식은 전파 방식과 레이저 방식과 적외선 방식, 초음파 방식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도 서로 여러 개의 전파를 여러 개의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전파의 측정 오류가 없도록 반사 방식도 할 수 있으며 또는 적외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파를 측정을 합니다. 거리를 측정합니다. 반사 방식도 할 수 있으며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전파를 사용합니다. 또 기존의 전파 방식도 거리를 측정해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됐든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자율주행 자전거 무선 청소기가 됐든 앞을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좌우 사방 방 안의 공간이다, 아니면 그 건물이다 또는 공장이다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다 그러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전후좌우를 쏠 수도 있고요. 전후좌우를 쓸 수도 있고, 드론 같은 비행체는 위에 아래까지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가로 세로로, 공간을 가로 세로로 짤 수 있고, 높이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제 방식. 가령 드론 비행체에서는 5km마다 해가지고 5km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5km, 10km, 20k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아래로 좌표를 전 세계를 수백 주 분위로 쪼개놓는다. 한반도를 몇십 주 분위에 쪼개놓는다. 또는 서울이란 지역을 몇 주 분위로 쪼개놓는다. 장충동이란 중구 장충동이라는 지역을 몇만 분의 1로 쪼개놓는다 해서 좌표를 잡을 수 있죠. 그걸 위로 적층을 하는 거예요. 5km마다 적층하면 높이가 나오죠. 그 높이를 따라서 이 좌표를 잡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이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정용이나 사무실 또는 공장 같은 데 로봇에서 전파를 쏴서 이 방식으로 가로 세로 좌표를 인식을 하고 움직이는 이런 방식의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는 로봇 기술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체, 공장 전체 또는 가정 전체, 공장 전체다 그러면 공장 전체 사전에 몇 분의 한 몇만 분의 1로 쪼개갖고 공장을 가로 세로 좌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특정 지역에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는 장충동이다,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몇만 분의 1로 쪼개는 좌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높이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측정해서 움직이시는 방식은 제 기술입니다. 사전에 전체적인 사전 입력 방식 또는 자신을 기초로 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 측정해서 좌표를 가로 세로 좌표를 짜가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또는 방위 각도 이런 것들을 짜서 움직이는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자율주행 로봇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됐든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이렇게 청소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리 측정 제가 CCTV를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런 종류의 CCTV를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저렇게 대상물을 촬영하고 어느 정도 거리 있다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군사용으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 거리 있다는 걸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파 촬영 방식 광학 렌즈로 해도 되고, 향후에는 이제 전파로 촬영하는 방식이 되겠죠.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를 수없이 쏴가지고 전파를 쏴서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렌즈 방식도 괜찮다라는 거죠. 렌즈 방식을 기존의 휴대전화나 아니면 어떤 망원경이나 또는 어떤 현미경이나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셔 갖고 하실 때 서로 그 안에 어떤 금속체 서로 오목한 구조,
안으로 오목한, 제가 레이저 빛을 갖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오목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오목한 게 원형이나 뭐 탄형도 괜찮아요. 오목한 구조를 만들어서, 또는 뭐 사각형도 될 수 있게, 대체 디자인은 이제 기술을 피하려고 다른 모양으로 넣는 거죠. 금속판 안으로 오목한 구조를 넣어서 빛을 풍성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일부 볼록한 것을 만들어서 볼록과 어물을 해가지고 빛이 반사되는 것을 양을 풍성하게 해서 촬영하시는 그런 구조. 이것은 뭐 모든 휴대폰 촬영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촬영기, 모든 카메라 부분, 망원경 부분, 현미경 부분, 레이저 광원을 증폭시키는 이런 기술들에도 이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개 수많은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큰 볼록 렌즈에 모아줘서 거기서 초점을 잡아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이나 어디에도 지붕 구조를, 제 방식의 그 지붕 구조를 벌집 구조로, 벌집처럼 수많은 다수의 통로를 통해서, 또는 지금보다도 하나의 어떤 많은 수만 원이라니까 몇십 개도 괜찮겠죠. 열 몇 개도 되고, 보다 많은 통로를 통해서 수리를 지붕하는 이런 형식의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휴대폰에 사용하시면 특히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붕 구조는 제가 청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뭐 CCTV 이게 들어간 데는 다 사용할게요. 일종의 마이크 구조예요. 마이크 구조인데, 마이크에다가도 이렇게 지붕 구조, 벌집 구조처럼 수많은 많은 구멍을 통해서 수많은 다 이렇게 지붕을 하는 거죠. 지붕을 할 때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밑에 땅 밑에 소리를 들을 때 청진기식으로 기기로 땅 밑에 누수 지역을 잡는 때도, 그럴 때도 이게 많은 여러 개의 지붕 구조를 벌집 구조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모양과 디자인을 다 틀리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수많은 다수의 지붕 구조, 음을 갖다가 지붕을 하는 구조가, 통로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안에 이제 지붕을 할 때 통로는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이렇게 스크류 나사식 구조를 택하시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지붕 구조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것을 다시 지붕을 해서 하려면, 소리를 크게 하려면, 그렇죠.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는, 또는 다수의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동시에 소리를 내주면 커지죠. 전기적 구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지붕을 해가지고 하나의 또 여러 개의 통로로 내보내면 전기적 구조 없이도 소리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달려있는 경우, 지붕 구조 안에 마이크다 그러면 수많은 벌집 구조와 수많은 다수의 통로를 통해서 지붕하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스마트폰 안에도 사용하시면 저한테 반드시 기술을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공간을 인식을 할 때, 해당 공간을 인식을 할 때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전파를 쏴서 가로 세로 좌표를 잡고, 높이 가령 50cm, 가령 20cm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할 수 있죠. 공장 같은데 20cm마다, 또는 10cm마다, 회사마다 이제 10cm별로 적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면은 30cm, 아니면 3단계면은 회사 마음이죠. 60cm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좌표를 잡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청소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 이런 것들 높이까지 계산해서 특정 지점을 정확히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렌즈 방식,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CCTV나 이럴 때 전파 촬영 방식, 현재 전파를 여러 개로 촬영을 하는 방식, 전파를 하나가 아니라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목금으로 촬영하거나, 레이저를 하나가 아니라 레이저를 여러 개를 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한 개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쏴서 측정하면, 또는 각도를 넓혀서, 그렇죠. 넓게 해서 쏘면은 그 거리와 또 위치를, 거리와 이동 방향, 방위 각도를 할 수 있으므로 전파 방식도 이렇게 각을 틀리게 해서,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개를 쏠 수 있으며, 레이저도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개 쏠 수 있으며, 적외선도 각도를 틀리게 여러 개 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을 구조 가지고 각도를 틀리게 해서 쏘는 경우, 레이저를
여러 개를 각도를 틀리게 해서 쏘는 경우,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위치, 거기 그 위치와 그다음에 움직이는 각도 또는 그것을 사전 예상 지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제 사용하셔서 처리 측정하시면 제 기술 구제 다음 초음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 방식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여러 개의 초음파를 써서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쏘든지 아까처럼 전파 방식으로 하셔도 똑같은 전파를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전파를 쓰셔도 되는데 여러 개를 쏜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따라서 측정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것이 이제 드론에 사용을 했든지 비행체에 사용을 해 자동차에 사용을 했든지 공장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에 사용했든지 이렇게 거래 쪽 블랙박스에 사용하셨 블랙박스 기술에 이걸 휴대폰에 이 기술을 사용하셨든지 이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할 라이센스를 허용을 받으시고 하십시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고 전 세계에 알려진 공개 기술이라면 내가 도둑질 기술하고 거기다 써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반영했으면 자신만 그 기술을 아는 게 아니고 모두가 안다면 그거 얼마나 범죄를 적시하는 거 아닙니까? 고의성이 뚜렷한 거죠. 나중에 형사적인 처벌도 미국 같은 데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고 지적재산권 예병되는 것을 버젓이 하면은 세관에서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물 수 있고 향후 그 기업에 대해서 다른 제품까지 조사를 해서 기업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성 여부를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이 앞으로 전 세계에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 각 나라에서 그렇죠. 이거 그 공개 기술을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누구나 뭐 삼성이나 뭐 어떤 LG나 SK나 또 뭐 애플이다, 뭐 퀄컴이다. 그럼 자기 기술 다른 데서 공개 기술 쓰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인텔이다. 그 공개 기술을 쓰면 회사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의 기술을 갖다가 남의 집에서 TV 가전, 뭐 냉장고, 세탁기 다 훔치고 돈까지 훔쳐가 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거 가지고 사는데 내가 몹시 귀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불편하신가 봐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예, 도둑질에서 형상에서 기술을, 그것이 뭐 돈이든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도둑질해 갖고 기술을 해 갖고 유통시키면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또 그것을 알면서도 사들이면 작물아비가 되십니다. 그런 납품을 받으시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제품에 하시거나 설계 구조에 버젓이 적시해 놓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적시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공개 기술을 누구나 아는 공개 기술을 다른 데서도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고 공개 기술을 다른 데서 써도 그렇죠. 기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하시고 하세요.